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공물단지입니다. 올해 국가고시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길 새도 없이 취업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제가 다녔던 4곳의 병원을 토대로 병원의 특성,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따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병원에 취업을 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여 공공기관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등 제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다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진출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입사 전에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업무의 차이가 있어서 이직을 많이 하는 곳도 우리 치료사의 직업적 특성인데요. 선생님들의 첫 취업 선택을 위하여 제가 지금 다니고 있고 과거에 다녔던 곳을 토대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 바로 요양원입니다. 아직 제가 왜 요양원을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드렸는데 여기에도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요양원에서 근무를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거 병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던 곳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양원의 장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업무의 강도가 낮습니다. 선생님들이 첫 근무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착각하고 후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업무에 대한 강도입니다. 신졸이 무슨 업무 강도에 그렇게 신경을 써, 그냥 많이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우직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과거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비 선생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들은 물리치료사 일을 1, 2년만 하고 그만두실 건가요? 다른 직업 또한 그렇겠지만 치료사에게 있어서 몸과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너무 몸을 사리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겠지만 어느 정도 내 몸을 아끼면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물리치료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업무의 강도가 낮은 것은 요양원의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는 보통 어르신들은 간단한 ROM, 심플 엑서사이즈가 전부라 해도 무방할 만큼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보통은 30명이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를 1명을 쓰고 100명이 넘어가면 2명을 쓴다고 알고 있지만 저같이 혼자 일을 하는 곳에 가면 모든 것을 선생님이 계획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가 업무의 강도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 사실 이건 제가 요양원에 와서 가장 놀란 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적은 지역인데 비해서 타 병원, 의원에 비해 임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금이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말은 다 빨간 날. 이전 요양병원에서도 토, 일, 주말을 쉬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말 당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당직이 돌아올 때면 돈을 받고 당직을 하는 것이지만 쉬는 주말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요양원은 주말은 모두 휴일입니다. 자기개발 또는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근무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 병원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반차의 사용이 가능하고 물리치료는 급성기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차의 사용도 눈치가 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점을 알아봤으면 단점도 알아봐야 되겠죠? 단점 첫 번째, 멘탈이 나갑니다. 저는 멘탈이 원래부터 유리 멘탈이어서 자주 정신을 놓고 나는데 입사 첫째 날 갑자기 요양보호사분들, 간호사 선생님, 또 국장님 전부가 뛰어가시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뒤를 따라가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콧줄을 하고 계신 앙상해진 그 할아버지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지만 소방관, 경찰관 분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여긴 오늘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하루 종일 망상에 빠져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할머니, 저를 당신의 아들로 착각하고 놓아주지 않는 할아버지. 사람마다 사연도 속사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갈 때가 되면 혼이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처럼 멘탈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요양원을 선택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이 적습니다.
여기는 원래 물리치료에 대한 개념도 물리치료실도 없던 곳에 갑자기 늘어난 환자 수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급히 채용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에 관한 기계도 기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타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주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수당을 받지만 요양원에서의 물리치료는 그야말로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질 또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서비스 차원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지 보호자들은 선을 넘는 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부심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막 국가고시를 본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저도 국시를 붙고 급하게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언제쯤 나는 도수치료를 시작하고 선생님이란 소리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 수발을 들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심한 곳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님을 찾아가서 물리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외에 제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위기상 제가 조금씩은 도와드리고 있지만 선생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물리치료사로서 일이 아닌데 참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단점으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실수를 하시는 장면도 보고 치매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종합해서 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전 병원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 요양원 편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